합격의 그날까지 강계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3보험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우선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제3보험 이론 및 실무 이 과목에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된 우리 수험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2차 과목을 이제 공부하시게 됐는데 1차를 패스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2차를 조금 더 먼저 공부를 하겠다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사정사 시험이 어떻게 보통 이제 구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특히 손해사정사 시험 중에서 우리 제3보험의 이론 및 실무 과목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지 이 로드맵을 제가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손해사정사 시험이 1차와 2차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1차 같은 경우는 계약법과 어법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얘네들은 객관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이에 반해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1교시가 의학이론, 2교시가 책임보험 및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이라 해서 책임근제, 그 다음에 제3보험, 그리고 마지막이 자동차.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는 이렇게 제3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얘네가 객관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얘네는 주관식이죠. 특히나 이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약술 문제가 나와요. 뭐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오고. 근데 이에 반해 요 책임보험부터 제3보험, 자동차 보험까지는 이론 및 뒤에 실무가 붙어요. 이 실무가 사실상 사례 문제, 즉 계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과목 관련해가지고는 다른 교수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그쪽에다가 제가 맡기도록 하고, 저는 우리 제3보험의 이론 및 실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지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 제3보험의 이론 및 실무가 어떤 과목인지 이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이제 패배하지는 않는 거죠. 이제 안 될 싸움 먼저 피하고 이러는 개념인데, 과목의 특성을 좀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제3보험의 이론 및 실무 보시면은 우선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제3보험의 이론, 그 다음에 실무죠. 그래서 먼저 이론, 얘네가 단순 약술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단순 암기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외울 거 좀 외우고, 요 실무, 얘가 사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정복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례,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사실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항상 이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밸런스를 깨지다 보니까 이 이제 과목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져요. 그런데 이 과목이 그렇게 또 어려운 과목만은 아닌 게, 자, 첫 번째 특성이 어떤 거냐면요, 다른 과목, 그러니까 의학이론은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 3과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학이론은 실무 문제가 없으니까.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3보험은 다른 보험, 즉 자동차나 아니면 책임보험이 되겠죠. 여기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한 논리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나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배상 의무자 그리고 피해자가 오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한테 배상 의무자가 돈을
배상을 함으로써 어떻게 내 호주머니에 로스, 즉 손실이 생긴 거죠. 이 손실을 누구한테? 보험회사에게. 이렇게 청구하는 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처음에 등장하겠죠? 먼저 배상 책임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배상 책임 이제 요거를 법리 검토라고 해요.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계산해야 되죠? 손해액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합니다. 산정하고 그 다음 어디로 올라가요? 이쪽 보험회사와 배상 의무자와의 관계. 즉 보험회사와 배상 의무자. 요 배상 의무자랑 피해자 요 관계에서는 배상 의무자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 뭐예요? 고객, 즉 피보험자가 되겠죠. 요 둘 간의 관계를 또 따지는 거죠. 첫 번째 당연히 약관상 보상 책임. 얘를 검토하겠죠.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산정해야죠. 그래서 공제금이 있으면 공제를 하고 보상 한도가 있으면 한도 안에서 지급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보험회사가 있어요. 타보험 조항에 의해서 비례보상까지 하고 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네 단계가 들어오죠. 벌써 등장인물 몇 명? 하나 둘 셋. 이게 보험회사 몇 명 겪이면은 4~5명까지 쭉 올라가죠.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제3보험은 어떻게 되냐? 보험회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보험을 누구랑 계약을 하죠? 계약자죠.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권리, 서로 간에 권리가 있죠. 그리고 이 권리와 동시에 우리 보험계약은 뭐예요? 쌍무적 계약관계잖아요. 그래서 의무.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떠한 권리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자동차 보험이나 책임보험에 비해서는 단순한 논리죠. 등장인물도 2명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그렇죠. 피해자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이 명확합니다. 아까 우리 제3보험의 이론 및 실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실무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접근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3보험 이론 및 실무 과목은 그냥 양만 많고 너무 어렵다. 차라리 이제 논리가 조금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이나 책임보험이 그리고 좀 쉬운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그쪽으로 많이 그런지 재밌어 하시고. 누가 그랬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시험 공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는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과목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매력이 특히나 이렇게 출제 경향이 명확한 거예요. 이론 과목에서, 이론 파트에서 뭐가 나오냐. 첫 번째가 표준약관. 요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도성 특약.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상해나 질병 특약. 요 부분에 대해서 괄호치기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쓰시오. 가령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련해서 쓰시오. 서술하시오 하면은 목차 딱 잡아가지고 쭉쭉 기술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은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정복을 할 거니까, 정리 다 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표준약관 공부하고 제도성 특약 공부하고 상해, 질병 이렇게 하면 이론은 마스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 경향이 딱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더 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표준약관 플러스 제도성 특이학에서 제가 한번 점지를 해볼게요. 10점에서 20점은 여기서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죠. 거짓말 같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단연간 강의를 하면서 분석한 결과가 이렇거든요. 데이터는 우리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방대하다고 아유 버릴 게 아니라 특히나 먼저 나올 거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정복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쉽겠죠. 그 다음에 실무 과목. 이거 우리가 사례형 문제라고 했었죠. 계산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크게 첫 번째가 후유장애, 두 번째 실손, 세 번째 사망, 그리고 네 번째 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입원 일당, 그리고 수술비, 마지막 여섯 번째가 날짜 계산.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재산보험 이론 및 실무를 먼저 공부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계신다고 하면은 선생님 조금 순서가 뒤죽박죽인데요? 아니요, 뒤죽박죽이 아니고 제 나름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1번, 2번 있죠? 얘네는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요 두 개에서 1, 20점 정도가 나와요. 10에서 20점 정도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사망과 암은 징검다리예요. 올해 사망이 나왔다. 내년에는 암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서로 징검다리. 그렇죠. 요게 한 10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요 입원비, 수술비 얘네 같은 경우는 어디? 여기에 엮어 상상. 후유장이랑 엮어 나오든지 아니면 사망이랑 엮어 나오든지 암이랑 엮어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 날짜 계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빈출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거 대비하고 있으면은 나오면은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대비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대비하고 계시다가 나오면은 우리는 풀고 이거를 공부 안 하신 다른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우리 강의 안 들은 다른 수험생들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상대평가의 시험 문제는 시험은 어떻게 정복을 하는 거냐. 남들 다 하는 거 같이 정리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조금만 더 세심하게 본다고 하면은 1, 2점 차이로 붙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보통 손해자동사 시험 보면은 커트라인이 요즘 좀 많이 올라갔는데 한 55점 정도 되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표준약관이고 제도성 특이학이 한 20점 정도 나온다 했었죠. 여기서 20점, 여기 20점, 그 다음에 여기 10점. 그쵸? 벌써 몇 점이에요? 50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먼저 정복을 해놔도 50점이고 솔직히 좀 짱구 아니고서는 이런 걸 웬만큼 조금 찍기 해가지고 조금 더 풀면은 금방 70점, 80점 나오겠죠. 우리 시험은 저는 또 말씀드려요. 한 60점만 넘어가는 걸 목표로 잡아놓으라. 60점 넘어가면 그냥 무조건 합격인데 60점에 못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커트라인 딱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50점 해놓고 한두 문제 더 맞춰가지고 60점 만들어가지고 합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요렇게 편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인 건데, 자, 첫 번째.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 이제 재산보험에서는 정의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그 권리 혹은 의무 요 관계에 있어서 요건이 있겠죠. 또 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효과 요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플러스
저랑 1차 때 계약법을 같이 공부하셨던 수험생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제가 준비하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벌써 나오죠? 요만한 꼬마 노트 하나 제가 항상 준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요만한 종이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거, 수첩, 미니 수첩 있죠? 그런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요런 정의, 요건, 효과 이런 개념 관련된 부분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기재하셔가지고 자주 보시는 거예요. 특히 뭐 후유장애 이런 거는 자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제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 혹은 제가 이제 다녔던 보험회사의 선후배들이 손해사정사 시험을 어떻게 이제 준비하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후유장애 이거 암기하기 너무 힘들다. 실무자도 이거 암기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방법 없습니다. 자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깨알 같은 글씨를 자주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꼬마노트 자주 보시는 걸로. 그래서 요거는 우리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서 첫 수업 시간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요 앞에 문구점 가셔가지고 커피 한 잔 사오시면서 요것도 같이 하나 사오시는 거를 제가 하나 숙제로 내어드릴게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 두 번째. 요거는 진짜 제가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과목이 우리 몇 과목이죠? 4과목이죠. 항상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과목 간에 넘나드는 공부. 얘는 지, 향이 아니라 양 해주세요. 과목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공부 있죠? 그건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러신 수험생 여러분들 계세요. 오늘 이제 제3보험을 공부하는데 제3보험에 뭐가 있죠? 항상 암, 후유장애 뭐 이런 얘기를 들어오죠. 상해 이렇게 들어오니까 상해랑 암 뭐 이런 거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볼까요? 의학이론. 그러니까 의학이론이랑 우리 제3보험이랑 묶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진 않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 과목을 다 비교 분석해가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최신의 정보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지금 한 과목 이제 개념 정복하기도 바쁜데 이거를 짬뽕에 가면 안 되겠죠. 왜? 개념이 혼동이 와요.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제3보험에서 여행자 보험이 있어요. 여기에 특별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뭐 이제 수색비랑 뭐 이런 게 이송비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송비 요 부분이랑 우리 책임보험에서 후송비라는 부분이 또 나와요. 얘를 엮어서 공부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서로 들어오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와요. 거꾸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호송비를 우리 쪽에서 이송비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서로 개념이 짬뽕돼서 거꾸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지양하고 책임보험은 책임보험 따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따로. 이해가 되셨죠? 특히 책임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섞어서 공부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책임보험의 한 덩어리 중에서 자동차 보험이 한 귀퉁이에 있었는데 얘가 점점 몸뚱이가 커지니까 사업방법서가 따로 나와가지고 별도의 상품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제3보험에서 실손의료비 보험도 그래요. 실손의료비 보험도 원래는 특약형으로 팔았다가 이제 17년도 04월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를 주계하고 따로 뺐어요. 얘만은 단독 상품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도 마찬가지 서로 과목과 넘다는 거 하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요런 거는 지양 해달라고 좀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좀 이제 권면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세 번째 요것도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거예요. 너무 협소한 지엽적인 부분 있죠? 그래서 너무 깊은 학습은 지양해 주셔야 돼요. 귀퉁이에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여기에 딱 파고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끝까지 매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시험뿐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시험은 어떻게 깊은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얕고 넓게 얼마나 누가 더 많이 지식을 넣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지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너무 깊은 공부, 지엽적인 부분 귀퉁이에 있는 판례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교재랑 좀 달라요. 이런데 이제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AI가 대체하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그 부분의 매력을 느끼고 이 시험을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꼭 이제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어떤 거냐면요. 사례형 문제. 요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두려움 없애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요. 극복을 하셔야 이 시험 붙는 거거든요. 어떻게 극복하냐? 연습량을 올리시면 돼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요 개념 요렇게 접목했구나. 그리고 우리 문제풀이 강의도 이제 있을 거거든요. 핵심 요약반도 있을 거고 그때 제가 시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제 시선 따라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뭐 가령 뭐 이런 거죠. 이제 장애 후유장애 문제라고 하면은 후유장애 이제 문제라고 하면 보통 사례가 이렇게 주어져요. 어떻게 다쳤고 보험계약성은 어떻게 되고 장애가 어떤 게 남았다. 얘 보험금 얼마냐? 후유장애 지급률은 얼마냐? 이걸 산정하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10명의 수험생이 있으면은 7명은 뭐부터 볼까요? 장애 포커스 맞춰요. 이해가시죠? 장애 포커스를 맞추고 그 중에 한두 명 있죠? 나머지 한두 명 정도는 어디에 포커스 맞추냐? 여기서부터. 천천히 정보를 하나하나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부터 보냐? 계약사항부터 봐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계약사항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계약전 알릴 의무가 위반이 됐다든지 이러면 사실 이거 풀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얘 실컷 다 풀어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것부터 보셔야 되고 출제 의도는 뭐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다. 이런 거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줄 건데 그 방법대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제 아바타가 돼가지고 연습량을 늘리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하나 조금 이제 자랑 하나만 좀 드릴게요. 자랑이자 또 저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를 좀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합격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합격했을 때, 그때 이제 수석 커트라인이, 수석 합격자가 아마 66점이었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65.89였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0점 몇몇 점 차로 이제 제가 수석은 안 됐죠. 그러니까 한 문제 더 맞추면 제가 수석 될 수도 있었는데,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뭐 자랑하는 거 아니야? 아, 자랑 맞는데? 농담이고요. 자랑보다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처럼 요렇게 따라오고 요렇게 연습량을 늘리시면은 수석까지는 못 맞춰드리더라도 제가 수석 못 해봤으니까 대신에 합격은 시켜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저 믿고 이렇게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요 얘기. 되게 이제 항상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찍으면서 매년 제가 이 말씀은 드리지만 매년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손해사정사 시험은 실무자를 위한 시험이냐? 라는 부분 관련해가지고 시험이 끝나면은 매년 다툼이 있어요. 실무자는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시험 아니라, 반대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실무자를 위한 시험이다. 서로 막 다투거든요. 정말 의미 없는 싸움이어가지고 항상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종결을 지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실무자를 위한 시험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실무자에게 조금은 유리하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모. 아예 부정은 안 해요. 왜?
이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서 실무자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끄덕끄덕 할 거고, 실무자가 안 계시고 그냥 우리 학생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갸우뚱하실 거예요. 뭐냐면요, 당연히 우리 수능 시험을 볼 때 영어 공부하잖아요. 수능 외국에서 살다 오면은 당연히 한국 토종으로 그냥 뭐 20년 살아왔던 이 친구보다는 외국에서 한 10년 살아온 친구가 조금 더 영어라는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용어도 훨씬 더 많이 알고, 그쵸? 영어나 단어도 많이 알고, 어순 이런 것도 조금 더 자연스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실무자분들은 이게 생활이기 때문에 용어나 이런 부분이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모라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실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공부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내용을 실무자분들은 매일 듣는 내용이니까 용어는 익숙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실무자분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왜? 자, 우리 재산보험만 따져볼까요? 재산보험만 따지면은 첫 번째가 표준약관이 있겠죠. 근데 요거를 좀 건너뛰고 사망, 그리고 장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암, 그리고 뭐 이제 진단비 같은 경우 있죠. 암 진단, 그리고 여기에 수술 2번,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손. 이렇게 이제 보통 크게 보험금이 나오는 계산 문제는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지겠죠. 사망이랑 장애, 요 부분은 원수사 담당자들이 보통 진행을 합니다. 원수사 담당자들이. 자, 요 암이나 진단 부분 같은 경우는 원수사 담당자들이 하는 회사도 있고, 자회사라고 하죠. 이제 그 보면 손해사정 원수사랑 이제 원수사에서 만든 그런 자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회사들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 수술 2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원수사나 이런 자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탁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위탁사에서 특히 생명보험 정액팀은 요런 걸 위주로 해요. 실손, 요것도 마찬가지로 원수사나 자회사에서 하기도 하지만 위탁사에서도 주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요 실손을 하는 위탁사에 다녀요. 얘네 알까요? 실무를 안 하잖아요. 공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조사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사실 그냥 실손을 그렇게 계산할 일이 많이 없어요.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의 지급 여부, 그러니까 면부책에 관련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계산할 일이 많이 없어요. 또 하나, 이제 요 사망이나 장애 위주로 하셨던 분들은 실손을 또 많이 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서로 파트가 다 달라요. 다른 파트에 있는 부분에 대한 개념은 공부 어차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는 당연히 다 알겠죠. 조금 더 이제 유리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 가지고 당락을 좌우한다? 전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전혀 기죽으실 필요 없어요. 학생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어요? 그쵸?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넓잖아요. 우리 실무자분들은 시간이 적고 여긴 시간이 많고 요 경험만큼을 우리는 시간으로서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실무자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경험으로서 부족한 시간을 메꾸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거 다 부족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이렇게 하고 이런 의미 없는 시간 보낼 바에야 차라리 책을 한 자 더 보는 게 저는 더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것도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는데, 학생 여러분들께 아까 제가 이렇게 기죽으실 필요 없다, 공부하는 시간을 굉장히 늘려가지고 요거 충분히 커버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 실무자 여러분들, 실무자 수험생분들 계시잖아요. 요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실무지식 있죠. 얘는 가급적 실무에서 다 퇴근하시면서 서랍에 다 넣어놓고 퇴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기 전에.
실무 지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회사는 그렇게 지급 안 하는데? 시험 문제 푸실 때 그렇게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조정내 이런 거 해가지고 금융감독원 이제 분쟁 조정 사례 요거는 아니 판례 이렇게 준용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데 그거는 그쪽 회사 사정인 거죠. 다른 회사 안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회사에 각각에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통용되는 보험 약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실무 지식은 낮춰놓고 가급적 교재 그리고 약관.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 약관이죠. 그리고 교재에 실려있는 약관. 요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무 지식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문제 안에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이해가 되셨죠?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요거는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18년도 문제예요. 요때 간색전술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간색전술이 나왔는데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60일당 한 번 인정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이제 조정 사례도 있고 그다음 약관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간색전술은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출제자가 당구장 표시 땅땅땅땅 해가지고 간색전술은 간암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출제자는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굳이 쓴 거 아니죠? 잉크 이거 다 돈이에요. 굳이 이거 쓴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거예요? 나는 이 간색전술에 대해서 이제 치료 목적으로 보는 거고 수술의 정의 가지고는 다투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60일 혹은 90일, 30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시간당 한 번만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여기 치료 목적이 아니라 60일당 1회로 지급하겠다. 이런 단서 조항이 조건이 주어졌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가급적 실무 내용은 안 가지고 오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타 학원에 계시는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랑 이런 내용 가지고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런 내용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몰라서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제가 그렇게 핀잔도 드려요. 아유,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고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가는 건 좀 원치 않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조금 자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농담삼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진짜 실무 지식 가지고 오시는 건 전 지양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요 정도로 1단락 찍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어차피 저 믿고 이렇게 가시기로 하셨으면은 끝까지 저 믿고 오시면은 제가 꼭 합격의 길로 이제 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